자,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좀 하면은, 저는 지금 미국 로드랜드, 발음이 좀 안 돼요. 로드랜드 대학교에 지금 NLP 체면 치료 지도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제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체면 전문가이면서 또 NLP 전문가이면서 또 스피치 전문가입니다. 원래는 25년 전에 제가 스피치 교육으로 이 자기계발 쪽의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네, 스피치 훈련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발표 불안증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뭐 긴장 떨림, 뭐 어떤 대중공포, 대인공포증, 뭐 무대공포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갖고 오셔서 이 스피치 교육이 그냥 스피치 훈련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심리 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통합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 상담, 심리 치료를 별도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이 잠재의식,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반 심리 치료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 트랜스의 힘을 이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체면을 훈련하게 되고, 그다음에 체면의 연장선에서도 NLP라는 걸 훈련하게 됐어요. 이 체면 NLP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제가 훈련시켜 드릴 거예요. 오후 1시부터 체면 NLP를 위한 별도로 제가 세미나를 할 거기 때문에 오전에는 이제 좀 스피치 위주로 제가 할 겁니다. 스피치.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25년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체면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체면 마스터 트레이너거든요. 마스터 트레이너는 체면 트레이너를 훈련시키는 쉽게 말 체면 강사를 훈련시키는 강사 위의 강사다. 이게 체면 마스터 트레이너입니다. 그리고 NLP에도 가장 위에가 뭐냐, NLP 마스터 트레이너예요. 이것도 NLP 강사를 훈련시키는 강사 위의 강사죠. 그래서 NLP 마스터 트레이너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어쨌든 이 세면 NLP를 두 가지를 또 잘 다루는 분이 한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설기무 박사하고 저랑 두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체면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NLP도 잘 해야 되고, NLP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또 체면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체면 NLP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 체면 상태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치료 기법들은 또 대부분 NLP 기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NLP는 또 트랜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또 기법 트랜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또 체면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면 NLP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장 좀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쨌든 체면 NLP를 오후에 이제 같이 좀 훈련하도록 하고요. 뭐 그래서 좀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뭐 NLP 프랙티셔너, 뭐 NLP 마스터 프랙티셔너, 그다음에 시간선 치료사, 또 체면 상담사, 체면 치료사, 뭐 임상 체면 치료사, 의학 체면 치료사, 뭐 전생 치료사, 빙의 치료사, 에릭슨 또 체면 치료사, 뭐 이런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차점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오늘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스피치 훈련만 해서는 절대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이 스피치는 내면의 심리 상태와 또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자아, 이 마음의 이제 자아라는 부분인데 이 자아 정체성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또 스피치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내면에서. 자아 정체성의 문제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 환경. 어떤 환경에서 훈련하느냐 참 중요해요. 평가받는 환경인지, 평가를 받지 않는 환경인지, 또는 응원 지지를 받는 환경인지, 뭐 비난 비판을 받는 환경인지, 이에 따라서 이제 이 스피치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5년을 하다 보니까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4단계로 가야 된다. 우선 1단계는 첫 만남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만남 훈련을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첫 만남 훈련을 아마 저한테 처음 이야기를 들어보실 거예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첫 만남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실수를 해도 실수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즉 실수를 허용하는 그 편안한 환경에서 훈련을 해야 된다. 첫 만남 훈련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평가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 오는 순간 평가 판단의 잣대를 다 내려놓는 거죠. 자, 평가하지 말자. 시작. 평가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사람들이 왜 이제 말하는 거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비판하지 않을까?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비난, 비판을 받으면서 많이 성장했죠. 엄마, 아버지도 주로 이제 꾸지람을 많이 했고, 실수하지 마라.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학교에서도 또 실수하고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꾸지람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잘해야 된다라는 거,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기술이나 능력은 어떤 식으로 키워지느냐면은 실수나 시행착오를 통해서 키워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아기가 그런 말을 배우려면 많이 넘어져야만 그런 말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기저귀를 떼려면 기저귀에 똥을 싸고 오줌을 많이 싸야만 기저귀를 뗄 수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김문주 선생님은 미용 전문가인데요. 자, 이 미용 머리를 잘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잘 자르는 게 아니죠. 저는 피부 쪽 일을 했어요. 그러시군요. 네. 어쨌든 우리 이제 메이크업 화장을 잘하기 위해서도 처음에는 지우고 또 지우고 이렇게 또 화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스피치도 같은 원리라는 거죠. 처음부터 말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긴장되고 떨리고 또 버벅거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스피치가 터득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스피치가 터득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허용하는 편안한 환경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80%입니다. 80%. 즉 10명 중에 8명은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나 불편함이다. 자, 미국에서 연구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이제 매겨보니까 3순위, 세 번째로 두려운 것은 물에 빠져 죽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불에 타서 죽는 거. 첫 번째로 두려운 게 뭐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발표 불안, 대중공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이제 김명석 선생님은 강의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겠지만 이제 직업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어떤 발표 불안이 있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1단계는 첫 만남 훈련을 통해서 자, 우리가 실수, 시행착오를 통해 스피치가 터득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하라. 시작.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하라. 예, 실수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제 2단계는 뭐냐면은 자, NLP 체면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도 물론 있어요, 개 중에는. 근데 그런 분들은 한 2명 정도?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치료를 안 받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한 8명은 제가 볼 때는 치료를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우리 무의식 속에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나 이 트라우마 그런 기억들이 잠재적으로 저장이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우리 앨범 보면은 어떤 사진이 있는지를 처음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앨범을 들추는 순간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과 관련된 기억이 떠오르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무의식 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의 그 기억들이 마치 사진처럼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저장되어 있는 기억 중에 창피를 당한 기억이라든지 또는 꾸지람을 받았던 기억이라든지 또는 남자들 같은 경우 좀 쪽팔리는 기억 이런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의식적으로는 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무의식 속에 그게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 비슷한 상황을 만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막 떠오르는 거죠.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나도 모르게 막 버벅거리고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건 의식 차원에서 오는 게 아니다 말이죠. 무의식 속에 저장된 어린 시절의 그 상처, 아픔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렇게 나도 모르게 떨린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부정적인 기억을 체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되죠. 자, 체면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바로 내면 아이라는 걸 만나야 돼요. 내면 아이. 내면 아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릴 때 상처받은 그 아이를 내면 아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 현재 나이에 해당되는 지금 현재의 나도 있지만 11살 때, 또 8살, 9살, 심지어 엄마 뱃속 안에 이런 그 내면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아. 자,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아. 시작. 내 안에는 너무 많아. 내가 너무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치료해보면요.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수십 명,
수십 명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제가 항상 치료하면서 이제 내면 아이를 만나게 해주거든요. 그 내면 아이를 달래주고 그 상처를 또 치료해주면서 이제 사랑을 넣어줘. 사랑. 우리가 이제 사랑받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사랑받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면은 이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자,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두려움이 크면은 사랑이 없고 사랑이 크면은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체면 NLP를 통해서 사랑의 에너지를 자, 우리 내면에 넣어줘야 돼요. 사랑의 에너지를 넣어주면 이제 상처도 치유가 되고 아픔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치유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치료하는 거는 이제 오후 1시 이후에 뭐 따로 이제 보시고요. 이렇게 NLP 체면 치료가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3단계는 뭐냐면 이제 자아 강화 훈련을 해야 돼요. 자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내면의 마음의 주인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자아라는 건데요. 이 자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죠. 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돌멩이에 개구리가 얻어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죽어버리겠죠? 근데 코끼리가 돌멩이에 얻어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끼리는 좀 따끔하다가 말겠죠. 자, 우리가 자아가 약하다라는 거는 이 개구리가 돌멩이에 얻어맞는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죠.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 코끼리가 돌멩이에 얻어맞는 것과 비슷한 거죠. 자, 항상 우리는 돌멩이에 얻어맞을 수밖에 없어요. 돌멩이에 얻어맞는다는 것은 뭐 비난의 대상이 되고 비판, 뭐 불평, 불만 또는 부정적인 평가, 판단 이런 게 다 돌멩이라는 거죠. 근데 자아가 약한 사람은 한번 뭐 비난, 비판의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버리잖아요. 탤런트 우리 최진실 씨가 사채업자, 뭐 사기꾼 이렇게 막 악플에 시달리다 보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돌멩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돌멩이 얻어맞아도 그냥 따끔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자아라는 건데, 즉 나 자신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키워야 된다. 자, 나는 내가 참 좋다라는 느낌 들어야 된다. 지금 있는 그대로. 자, 여기 안 보이지만 이렇게 내가 실제로 써놨어요. 당신을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자,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거나 뭔가를 고쳐야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있는 그대로 자, 나는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다. 자, 이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상담해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를. 나는 이런 게 싫고 이런 게 문제고 이런 걸 고쳐야 되고 이런 게 불만이고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은 장점도 사랑해야 되지만 단점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창피한 부분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성공 경험도 사랑해야 되지만 어떤 실패 경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 김명수 선생님은 막 너무너무 성장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이해가 되신다면 너무너무 성장, 또 상담과 관련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얼굴에서 이제 그런 게 막 지금 풍기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남의 눈치를 본단 말이죠. 근데 나의 부족함을 사랑하는 순간 남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뭐가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긍정 암시문도 낭독하고 뭐 발성 웃음 훈련도 하고 또 이제 이런 훈련도 중요해요.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훈련. 자, 자기 긍정 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김문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문주야. 오늘도 정말 멋진 하루가 시작됐구나.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니? 그래, 맞아.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정말 운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멋진 하루가 될 거야. 오늘 힘차게 한번 달려보는 거야. 알았지? 사랑한다 김문주. 화이팅!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이제 셀프 토크, 이제 자기 긍정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이야기해 보신 적 있나요? 김문주 선생님?
안 해봤죠? 그걸 하셔야 돼요. 제 강의 끝나고 나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김우영 선생님은 올 때마다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아주 편안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 자신한테 사랑한다 문주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쑥스럽고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주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익숙해지죠. 나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익숙해질 때 그때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고 어색하면 그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긍정 대화.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일기를 쓰는 게 참 중요한데요. 감사와 사랑은 한 묶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의 마음은 그냥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야 되는데, 자 이건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런 일상적인 것도 감사하고 부정적인 것도 감사하고 문제도 감사해야 돼요. 문제. 자 발표 불안증이 있다면 발표 불안증에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 발표 불안증에 불만, 불평을 이제 하면서 오지 않습니까? 자, 발표 불안아,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발표 불안 덕분에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그럼요. 발표 불안 덕분에 여기 오시는 거잖아요. 발표 불안 덕분에 정동문 교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저를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는 행복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을 드리잖아요. 정동훈 교수를 만난 사람 중에 좋아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져. 왜냐하면 저는 사랑을 주거든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거든요. 발표 불안 덕분에 나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구나. 자,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됐구나.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 김문주 선생님. 자, 발표 불안하 고맙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발표 불안하 고맙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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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문제도 사랑하라. 문제. 실패도 사랑하라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의 교훈을 배우지 않습니까? 실패의 크기와 성공의 크기는 정비례한다 이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 일과 중에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뭐 관계없이 한 5가지를 쓰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내렸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부천 송내역에 있는 정동문 교수로부터 뭐 스피치 교육을 받았다. 뭐 NLP 체면 교육을 받았다. 이거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 왜냐하면 그리고 감사의 이유를 한 3가지를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내렸다. 자, 오늘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하늘의 공기가 너무나 깨끗해졌거든요. 그리고요, 우산을 파는 분은 우산을 많이 팔아서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시골에 농사 짓는 분은 어쩌면은 농사가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비가 내린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느낌 어때요? 비에 대한 느낌이? 좋아지죠. 자, 모든 걸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모든 것을. 뭐 음식을 맛있게 먹어도 마찬가지죠. 오늘 점심 때 예를 들어서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또 한 3가지 쓰라고. 이해되세요? 자, 이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죠. 자, 모든 삶의 순간을 감사로 바라보는 순간, 자, 내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사랑은 사랑을 끌어당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매일 써라. 어쨌든 그 외에도 참 많이 있는데 뭐 목표 관리라든지 뭐 또 동기부여 관련 강의를 듣는 건 뭐 유튜브에 제 강의도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 들어보셔도 좋고요. 뭐 성공학 책을 읽는 거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아 강화 훈련을 하고 이제 마지막 4단계 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명상사를 훈련하라.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시대죠.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낸 글 중에 개인의 능력을 결정한 게 뭐냐. 능력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곱하기 소통. 자, 지식 곱하기 소통이 바로 능력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소통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소통 능력이 제로야. 그럼 능력도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 우리 김원주 선생님이 미용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소통 능력이 제로예요. 그럼 선생님 능력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근데 미용 기술 곱하기 소통 능력 이꼴 자 미용에 대한 능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소통과 관련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말을 잘하는 공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테라피스트라는 교육을 제가 하거든요. 요는 스피치의 공식을 전부 한 100가지 이상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걸 실질적으로 말을 잘하게끔 제가 훈련을 시켜드리죠. 뭐 엘리베이터 합법이라든지 뭐 3단계 합법, 뭐 포스트 모델, 그러면서 또 체면 합법도 있고요. 체면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탈체면 합법도 있고요. 또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치유 합법, 뭐 이런 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이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마치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계속 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말씀드립니다. 스피치는 공부가 아니라 바로 운동과 같다. 운동은 공부를 해야 돼요. 운동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여기를 이제 사실은 좀 다니는 게 좋아요. 자, 매주 교회를 가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데 오셔가지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자, 말을 잘한 3단계를 일단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자, 1단계는 자, 있는 그대로 말한다. 시작. 있는 그대로 말한다. 잘하려고 애쓰지 말아합니다. 자, 아기가 똥오줌을 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똥을 잘 싸려고 애를 써야 될까요? 오줌을 잘 누르려고 애를 써야 될까요? 예? 예, 그냥 똥을 누르는 겁니다. 그냥 오줌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똥오줌을 잘 가리죠. 그렇지 않을까요? 말도 처음부터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말하는 겁니다. 자, 그냥 말한다. 시작. 그냥 말한다. 요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참 맞는 카드라는 건데요. 카드. 이게 질문지거든요. 질문지를 뽑으면서 그냥 말하는 훈련을 제가 시켜드릴 거예요. 오늘 오신 김에. 자, 우리는 왜 그냥 말을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냐면은 우리 무의식은 이미 말을 잘할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무의식은 말을 잘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 말을 잘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 예, 이미 말을 잘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그냥 말을 하더라도 그냥 말을 잘하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말을 잘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애를 쓰고 노력을 해버리면 더 못해버린다. 애 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제발. 그냥 말해라. 이게 1단계입니다. 자, 2단계는 뭐냐면은 자, 내면의 힘을 키운다. 시작. 내면의 힘을 키운다. 자, 말은 기술로 하는 것은 한 5%밖에 안 돼요. 95% 내면의 힘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내면의 에너지. 그 말을 잘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자, 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 마음. 자,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의 눈치를 안 보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겁니다.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되어 있고 심취가 되어 있고 심지어 감동을 하고 내면화가 되어 있는 내면화. 우리가 이제 말을 잘하는데 열정이 나와 있는데 열정이 우선 뭐예요? 인투지이즘이죠. 인투지이즘. 이 N은 뭐죠? 이거는 IN 뭐 안에라는 뜻, 뭐 안에. THUS는 뭐죠? 이게 갓 신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신들려 있는 상태라면 신들려 있는 상태 열정. 맞아요? 신들려 있는 상태. 이 신들려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 IASM 이게 뭐냐면은 I am sold myself. 나 자신한테 판단하는 뜻이거든요. I am sold myself. 나 자신한테 팔아서 내가 감동하고 심취를 해버리면 내 안에 신들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치 화장품을 이제 파는 영업사원이 화장품을 애용해 보니까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김문주 선생님이 하는 인셀덤 화장품 좋죠? 써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화장품에 푹 빠졌어. 감동을 했어. 심취를 한 거예요.
그러면 화장품 이야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내가 심취했으니까. 자, 교회 목사님이 신앙에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뛰어넘어서 구원을 받아, 구원. 그러면서 막, 모든 사람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신념이 생겼어요. 그러면 목회를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냐면 심취하거든요. 자, 저도 이제 25년 동안 이런 이제 스피치 교육, 뭐 NLP 체면 교육을 제가 해왔단 말이에요. 저는 NLP 체면은 모든 사람이 다 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 국민의 NLP 체면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무의식,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저는 NLP 체면에 푹 빠져 있어요, 제가. 그럼 제가 NLP 강의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자, 대한민국에서 NLP 체면 강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동원. 저는 2등이라고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1등이다. 왜냐하면 제가 푹 빠져 있으니까. 사명감이 넘치니까. 그래서 푹 빠져라. 말하는 내용에 푹 빠진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말하는 내용에 푹 빠져버리면요. 말을 잘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커지는 거죠. 이 힘이 95%를 차지하는 거예요. 말하는 기술은 5%. 그래서 이제 3단계가 뭐냐면 이제 말하는 기술을 훈련한다. 말하는 기술을 훈련한다. 앞에 나와서 오프닝을 어떻게 하고, 청중과 이게 라프는 어떻게 형성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서두는 어떻게 해서, 또 내용 중에는 어떻게 하고, 마무리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기술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 기술을 훈련하는 게 3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말을 잘하는 4단계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잘 될 것 같죠? 그래서 정동문 교수를 만나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 이 4단계 시스템이 너무너무 완벽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25년 동안 그 6,000명 정도를 제가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를 시켰어요. 6,000명 중에는 물론 이제 뭐 우울증, 뭐 불안증, 뭐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분도 있지만은 발표 불안증, 대인공포증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발표 불안증, 대인공포증. 저는 발표 불안증, 대인공포증을 갖고 오는 분은 제가 100% 치유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울증을 갖고 오는 분은 제가 100%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95%는 되는데 한 5%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울증은 이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거든요. 또 신체적인 호르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발표 불안증은 제가 100%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25년 동안 해보니까 이 4단계 시스템을 갔을 때 바뀌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00% 확신을 합니다.